네, 반갑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경계감에 하락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조금씩 낮춰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약간 경고를 좀 해드린 것 같긴 한데요.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 그렇지만은 위쪽에 딱 버티고 있는 저항, 데드크로스 나온 상황, 그 다음 지지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수급은 지금 관망세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명목상으로는 FOMC 경계감, 은행 위기,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통과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어떤 조정을 좀 이끌어내는 모습이고요.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전반적인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올라오는 종목들은 개별주, 엔터주,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상관없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지선대 아래쪽 유지 잘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아래쪽 지지선이 2480 정도 되네요. 여기 라인대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 라인대 저항이 25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대가 지금 이 데드크로스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횡보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들어오고요. 지지점까지 내려오면 다시 또 올라가는 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옆으로 이제 휘어요. 네, 그러면서 5일선이 지금 방향을 좀 틀어놨잖아요. 그런 모습이 21선과의 골드크로스를 통해서 다시 주가 상승 연결됐을 때, 그럴 때 주가 반등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딱 맞죠. 이번 주 이제 내일은 또 연휴 전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거기다가 다음 주 넘어가면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끼어있는 만기일이죠. 4월달 만기가 제일 약하고요. 그 다음에 5월달 만기, 그리고 6월달 만기는 쿼드러플 위치해서 제일 셉니다. 근데 그런 식이죠. 그러면 7월달 만기도 제일 약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는 만기의 변동성, 그 다음에 CPI 지표 등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쯤 됐을 때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변화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구간대를 조금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분봉 상황에서도 주가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벗어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하는 모습이고, 지금 2505포인트 정도에서 지지선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이라서 크게 부담 가질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크게 떨어진 이후에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별다른 문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이구나, 나오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셔도 괜찮은 것 같다 판단돼요.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였다가 매도 전환됐는데 공격적으로 팔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도 매도로 전환됐지만 유지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수급상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면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보합이죠. 네, 보합 수준이 큰 문제 없고요. 오히려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2%대 하락이고요. LG화학, SDI 이런 거 지금 얘네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얘네들 때문에 지금 밀렸다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플러스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얘도 지금 보면은 다른 2차전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지지가 되는 형태 모습이고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 다 큰 문제 없이 유지는 잘 되고 있어서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2차전지 쪽이 지금은 좀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얘네들 지금 포스코 형제들은 약간 약보합 정도. 그래서 지지선 때 일단 테스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오늘 LG생활건강 혼자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모습 없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게 계속적으로 빠지네요. 네,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솔루션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들 제외하고는 주가가 많이 빠질 만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에코프로 보면 지금 3%대 조정인데요. 이거 지금 21선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61선이 최대 마지노선이겠죠. 61선마저 깨져 내려간다면 조정이 꽤 깊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에코프로, LNF 전부 다 지금 하락 패턴을 만들어냈고요. LNF는 지금 아래쪽까지 다 떨어졌어요. 뭐 공매도의 공격을 받았던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지지선이 이게 61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엔터주들이 좀 그래도 그나마 잘 버티는 편이에요. 오늘 JYP라든지 그다음에 SM 이런 것들은 잘 버티는 형태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지금 살짝 내려가는 모습인데 지지선 테스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2차전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형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첨보도 2%대 하락. 얘는 뭐 안 되는 거 이제 끝났나 봐요. 얘는. 네, 그런 모습이고 나노 신소재도 지지선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데드 크로스 이후에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지선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렇게 그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새로운 종목들. 오늘 노루페인트가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21%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우리 수익권 들어가신 분들은 약간 비중 조절, 네, 조금 했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네, 실리콘 음극재 이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빵빵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움직임이 좀 조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팍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팡 뛰는데 문제는 이제 보통 2차전지가 강했다 그러면 이것도 오늘 상한가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깎아먹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등 뭔데? 이렇게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나올 때는 뭐 수익권 들어갔을 때 차익을 조금 챙긴다든지 등등의 전략들을 취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뭐 다 팔 필요는 없죠. 네, 추세는 다 팔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것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주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화전기 상한가를 또 갔어요. 네,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삼화 형제들이 아주 신났군요. 네, 잘 가고 있네요. 네, 한일화학, 그 다음에 라이콤, 그리고 C큐브, 상신전자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보시면 시가총액이 작다고 그랬죠. 네,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것들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 상한가 두 번이니까 시총이 1000억 됐다 하더라도 이건 300억대 밖에 안 됐던 기업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상한가 가서 700억이고요. 한일화학 1000억. 네, 그동안 올라와서 저 밑에 치게 되면 이것도 한 3, 400억 밖에 안 되겠죠. 삼화전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건 1000억대, 1200, 300억 정도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만 일단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도 제법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시장은 좀 내려서도 중소형주도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포지션은 이렇게요. 2.48%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소형주가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수가 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도 그냥 지켜지는 형태에서 움직인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셔도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락률 한번 볼게요. 하락률은 오늘 하한가는 일단은 없는 모습이고 지니틱스, 진큐릭스 이런 종목들인데 낙폭이 큰 것도 별로 없죠. 네, 지금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두 개예요. ETF 제외하고 나면 3개네요. 네, 이렇게 3개 있고요. 그다음 하나, 둘, 우선주 빼고요. 하나, 둘, 3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그 정도 있고요. 나머지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평균적으로 밀린 게 이제 한 7%대부터 이제 촘촘하게 박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광은 오늘도 5% 빠지네요. 더 빠진다고 얘기 드렸죠. 이런 거 참고하시고 애경 케미칼 이런 것도 있네요. 네. 그 외에 작전주들은 딱히 보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선광을 제외하고는 딱히 많이 안 빠졌나 보죠, 오늘은. 네, 잘 유지가 되는 거나, 또는 뭐, 오늘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나오더만요. 네, 이런 플러스 나오지만, 근데 여기서 뭐 기대 걸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이화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은 변동성 나오고요. 이런 단기 급등 보면서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보시면 시총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네, 단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정도고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차전지 약세 보이고 있다는 거. 근데 리오프닝 쪽에서도 화장품 쪽만 좀 약세 보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쪽은 계속 중국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받는 거는 뭐 별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큰 상관없는데 화장품 쪽들은 조금 그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하락한 포인트는 2%대입니다. 2%. 아까 상승이 2.4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은 실제로 상승과 하락이 쫙 양분화 돼가지고요. 올라간 건 올라가고 내려간 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어중간한 위치에서 다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 2% 안쪽,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뭐 크게 변화할 만한 그런 포지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꼭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만 보유하신 분들이 있죠. 그것도 비중 많이 해가지고, 네, 이런 분들은 계좌가 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면은, 네,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좌 상황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0.3% 정도 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네, 많이 밀리면 한 0.5% 정도, 또 많이 오르면 0.5%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 계좌가 많이 밀렸다라고 한다라면, 뭐지? 내가 뭔가 잘못한 종목이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수익을 갉아먹는 그런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오늘은 상승과 하락이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볼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어제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지수가 오늘은 어제 상응하는 만큼 내리잖아요. 어제 코스피가 0.9% 오르고 오늘은 0.7% 내리잖아요. 근데 어제는 계좌가 2% 오르고 오늘은 계좌가 마이너스 0.5% 빠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런 정도면은 뭐 백날 첫날도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야, 기관 쪽은요, DB하이텍, 솔로엠 이런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데 물량 자체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매도는 삼성전자, 투신이겠죠? 네, 오늘도 투신 쪽 매도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투신 쪽은 지금 개인들의 매도를 통해서 네, 삼성전자를 계속 팔아치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이거 삼성전자 받았겠죠? 네, 그렇지. 삼성전자 받았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어요. 네, 별 문제 없고, 카카오뱅크, 하이브, SK하이닉스, 오늘 카카오뱅크 오늘 아까 움직임 좋았었는데 좀 다시 내려왔네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매수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매도 환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순매수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뭐 그런 정도고요. 포스코 퓨처의 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화장품 쪽이 뭔가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악재 있나요? 한중관계 악화, 이게 저것 때문이군요. 네. 상반기에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대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한중관계 악화, 이 외교 리스크잖아요. 외교 리스크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다 싶은데, 네, 이게 아직까지는 네, 관계 개선이 일어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뭐 양쪽에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뭐 화해 제스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광객이 그렇다 풀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리오프닝은 진짜 네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억울할 것 같아요. 잘 좋아지고 있었는데,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 쪽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2차전지 쪽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독시 첨단 소재가 어제 시간에 상한가였는데 다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나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은 2차전지 쪽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슬슬 이제 2차전지 쪽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이제 조금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뭐 10%대 남짓한 손실이니까 괜찮을 건데 여기서 더 밀리게 됐다라거나 한 20%까지 손실이 확장됐다거나 고점 대비 한 20% 내렸다라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네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점 대비 20% 내렸네요. 네, 고점 대비 20%는 내렸네. 와, 근데 뭐 매물대가 많은 곳을 찍다면은 한 지금 한 12, 3% 정도 되니까 네 조금 더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 맹목적이었던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이 조금 분산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자, 오늘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요, 오후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빠지더라도 뭐 지지선대를 크게 이탈하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구간대 여기 위쪽
그 저항대하고 아래쪽 지지라인대에서는 지가 뭐 이 구간에서 아무리 널뛰기를 하든 움직이든 뭐 뒹굴러 다니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구간 안에는 네, 신경 쓰실 만한 구간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와 위로 올라갔을 때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장세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게 계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만 잘 파악해서 가시면 네,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후에도 화이팅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